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또 어쩌면 XRP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드디어 나스닥에서 미국 최초의 XRP 현물 ETF가 상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카나리 캐피탈의 XRPC라는 티커로 이제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더 쉽게 XRP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엄청난 이정표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XRP 가격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25센트 선 위로 반등하긴 했지만 예전 같은 사이클이었다면 리플 쏜다 라는 말이 절로 나왔을 재료인데도 시장은 비교적 차분합니다. 이것은 이번 사이클 들어 시장의 성격이 분명히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XRP ETF가 진짜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XRP 가격을 움직일 진짜 동력, 그 폭등의 진짜 버튼은 무엇인가?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한 데이터와 글로벌 금융의 거대한 시나리오를 통해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ETF는 단순한 예고편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의 XRP 현물 ETF가 상장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이것은 ETF 자체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ETF는 단지 XRP라는 자산이 제도권 금융시장에 입장권을 끊고 들어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입장권을 들고 XRP가 들어가려는 진짜 파티장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곳의 규모는 얼마나 거대할까요?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XRP의 본질은 단순히 시세가 오르내리는 코인이 아닙니다. 리플사가 구축한 이 네트워크의 기축 통화는 전 세계 금융시장의 거대한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감당해야 할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시죠. 정말 입이 벌어지는 숫자들입니다. 전 세계 파생상품 시장의 명목 가치는 무려 700조 달러가 넘습니다. 미국 시장만 해도 189조 달러에 달하죠. 글로벌 주식시장의 총액은 약 130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우리가 매일 듣는 외환시장, 이 외환시장의 일일 거래 규모가 5조에서 7조 달러입니다. 연간으로는 수천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경 단위의 이 거대한 돈이 글로벌 시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아주 만약에 XRP가 이 거대한 흐름의 단 일부라도 결제와 정산의 중심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것이 현실화된다면 그 영향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조차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는 사실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각국 은행들은 송금을 위해 다른 나라 은행에 미리 막대한 돈을 예치해둬야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노스트로, 보스트로 계좌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예치금으로 묶여있는 돈, 즉 잠자고 있는 돈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7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리플의 ODL, 즉 주문형 유동성 서비스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XRP를 매개로 실시간 환전과 정산이 이루어지면 이 27조 달러라는 막대한 예치금이 필요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잠자고 있던 27조 달러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풀리는 것을 넘어 소수의 XRP만 빠르게 회전해도 거대한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유동성 승수 효과를 만듭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5년 안에 XRP가 스위프트 결제망의 14%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스위프트 만기 연간 140조 달러 이상을 처리하는데 이 중 14%면 매년 20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XRP 레저를 통해 흐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루로 쳐도 550억 달러입니다. 지금의 XRP 사용 규모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욱 거대합니다. 바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최근 미국 CFTC가 파생상품 거래에서 토큰화된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리플이 발행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미국의 그 189조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 시장에 단 일부라도 담보로 쓰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RLUSD가 오가는 길목, 즉 XRP 레저 상해 활동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XRP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구글의 AI 챗봇 제미니의 시뮬레이션 내용을 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1년 안에 XRP 가격이 $10에서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조건부이긴 하지만 XRP가 전통금융의 심장부로 파고들 경우 두 자릿수 달러 가격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도미넌스 기반 상대 가치 계산법입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개당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고 상상해 보시죠. 많은 기관들이 2030년 전후로 예측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공급량을 2천만 개로 보면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20조 달러가 됩니다. 만약 이때 비트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현재와 비슷한 60% 수준을 유지한다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약 33조 달러로 커질 겁니다. 자, 그럼 XRP를 보겠습니다. 현재 XRP의 시총 점유율은 약 4% 안팎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를 갔을 때도 XRP가 이 4%의 점유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보죠. 전체 시장 33조 달러의 4%면 XRP의 시가총액은 1조 4천억 달러가 됩니다. 이것을 XRP 유통 공급량 600억 개로 나누면 XRP 한 개당 가격은 23달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10,000개의 XRP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치는 지금 환율로 약 3억 원에 가까운 23만 달러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 가정이 포함된 기계적인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100만 달러 시대가 온다면 XRP 역시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거대한 시나리오들, ETF 상장 같은 뉴스들, 이런 것들이 과연 XRP 가격을 끌어올릴 진짜 버튼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아니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토큰투스 인베스트먼트의 올리버 미셸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XRP의 본격적인 가격 분출은 뉴스 헤드라인보다 전 세계 유동성 흐름에 달려있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 중앙은행들이 다시 돈줄을 풀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준 같은 중앙은행들이 양적 긴축을 끝내고 다시 양적 완화, 즉 돈을 푸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금리를 인하할 때 비로소 시장에 생명이 돌고 암호화폐 같은 자산 시장에도 거대한 상승장이 찾아온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ETF 승인 같은 호재는 불꽃놀이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정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폭죽이 터지려면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화약이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투자자인 우리는 이제 XRP 관련 뉴스만 볼 것이 아니라 연준의 정책 방향이라는 가장 중요한 변수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또 하나의 잠재적 촉매제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IPO, 즉 기업 공개입니다. 그런데 최근 리플 스웰 행사에서 모니카 롱 사장은 당장 IPO에 대한 계획이나 일정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지점입니다. 리플은 최근 5억 달러, 우리 돈 6,5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 가치를 400억 달러, 52조 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다는 뜻이죠. 모니카 롱은 우리는 굳이 공개 시장에서 자금을 안 구해도 될 만큼 충분히 자본이 탄탄하다고 자신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역시 굳이 월가의 자금 조달 공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죠. 자, 투자자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IPO 재료가 소멸됐다는 실망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IPO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리플이 손에 쥐고 있는 잠재적인 조커 카드, 즉 최강의 패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리플은 현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있어서 지금 당장 상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규제 환경이 완벽하게 명확해지고 투자 심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즉 가장 파급력이 클 최적의 순간에 이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XRP ETF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도 거대한 파티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파티는 언제 시작될까요? 그 파티의 배경 음악은 바로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라는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XRP도 비로소 신나게 춤을 출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IPO는 그 파티가 절정으로 치달을 때 터뜨릴 수 있는 아직 꺼내지 않은 비장의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입장권이 주어졌습니다. 진짜 파티가 언제 시작될지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거시적인 환경의 변화를 함께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